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종의 즉위와 제도 정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차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세조의 즉위에서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세조가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됐다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기억나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시켰다까지 봤는데, 우리 세조 정도까지 봤으니까 조선시대 왕이 세조까지, 그리고 오늘 배우는 성종까지 어떤 왕들이 있는지 역대로 알아보는 게 또 한번 필요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 알았지? 자, 첫 번째는 조선을 세운 왕이 누구지? 이성계? 그렇지. 그래서 다른 색으로 써볼까? 태조, 이성계, 태조가 있고, 태조 다음에 정종이 있었어요. 근데 정종은 뭐 크게 여러 가지 한 게 없었고, 이방원이 왕에 오르는데 이방원, 세종. 그렇지, 태종이라고 하고, 태종의 아들 세종, 우리가 잘 아는 세종, 그리고 3년 만에 죽은 문종, 그 다음에 단종, 그리고 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세조,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쫓아낸 거지. 그래서 우리 앞글자를 따서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거든.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세조가 7대 왕이고 조선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바로 예종이 왕이 돼. 예종은 세조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어. 둘째 아들인 이유는 세조가 왕이 있을 때 첫째 아들이 죽었어. 첫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일찍 죽고 나서 둘째 아들인 예종이 왕이 됐는데, 예종도 몸이 약했대. 그래서 예종이 1년 만에 사망을 하게 돼. 자, 1년 만에 사망을 하고 아들도 없이 죽으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라고 놓고 얘기했다가, 세조의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다 그랬잖아. 그 아들 중에서도 두 번째 아들을 데려다가 왕에 올린 거야.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성종이야. 그래서 1대부터 9대까지의 왕을 이렇게 받고 성종을 오늘 알아보려고 해. 알겠어요? 자, 이 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완성됐다. 국가의 모든 제도가 어느 정도 다 완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태조가 조선을 만든 지 거의 80년에서 90년 지난 다음에 성종이 왕이 돼.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정도 돼야 국가의 모든 제도 같은 게 완벽하게 정비가 된다라는 거지. 오늘은 그 정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성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떻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할 건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알았지? 자, 성종이 왕이 됐는데 세조 때 세조가 왕위에 오를 때 세조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신으로 책봉한다 그랬어. 공이 있는 신하로. 기억나요? 응. 이 공신으로 책봉하는데 이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원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훈구라고 이야기해. 훈구. 훈구. 이 사람들이 워낙 이 세조 때, 그러니까 성종의 할아버지 때부터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종은 이 훈구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어. 그런데 왕이 혼자서 신하를 견제해, 여러 명의 신하를, 이건 불리하거든. 그래서 왕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방에서 공부하던 젊은 선비들을 중앙으로 데려와. 그래서 관리를 시켜주고 그 관리들을 통해서 훈구를 견제하게 한다. 이러한 지방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림이라고 얘기해. 사림. 그러니까 성종이 사림과 손을 잡고 훈구를 견제하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사림들이, 이 젊은 선비들이 어떠한 관직에 갔느냐? 삼사라는 관직에 갔는데, 삼사는 관리, 이거는 관청이야. 일을 하는 곳들인데, 삼사는 세 가지 일을 하는 곳. 첫 번째 홍문관이라는 곳이 있고,
두 번째 사간원, 그리고 사헌부 해서 이 세 가지를 3사라고 이야기했어. 홍문관은 공부하는 기관이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만들었던 학문 연구 기관이 있어. 혹시 그게 뭐였는지 이름 기억나? 집으로 시작해. 집. 집. 집현전. 아. 집현전이었는데 그 집현전을 세조가 없애버렸어. 왜냐면 세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사육신들, 기억나? 세조를 죽이려고 했었던 6명의 신하들? 응. 이들이 대부분 다 집현전 출신이었거든. 그래서 집현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 연구 기관이 필요했고, 홍문관이라는 학문 연구 기관을 통해서 이 사림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일을 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었고, 또한 사관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사관원은 왕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라에 이러이러한 일들, 왕이 대신들은 들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나라 일을 정할 거예요 라고 하면 사관원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나라의 일에, 이걸 나랏일이라고 얘기하거든. 나랏일에 간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관원 출신들이고, 사관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헌부는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뭐 하냐면 관리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중에서도 특히 잘못한 것들을 감독하고 감찰하는 기관이야. 즉 관리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못 살게 굴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런 걸 다 감독하는 기관이 사헌부야. 그래서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에다가 이 젊은 선비들, 사림 출신들을 집어 넣어놓고, 원래 땅도 많고 권력이 막강했던 이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게 한 거지. 젊은 사람들과 힘이 있는 사람들, 새로운 힘이 생긴 사람들이 견제를 하면서 성종이 가운데서 그걸 놓고선 한쪽이 너무 세지지 않도록 잘 균형을 잡아준 거야. 우리 저울 알아요? 저울? 네. 저울 보면 딱 균형을 맞추게 이렇게 무게가 똑같으면 균형이 맞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사림과 훈구를 놓고 딱 균형을 맞추도록 한 거지. 왜냐하면 성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림을 키웠지만 사림이 힘이 너무 세. 그러면 왕보다 힘이 더 세질까 안 세질까? 세져요. 세질 수도 있거든. 그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안 좋아. 훈구가 왕보다 힘이 세지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딱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왕은. 알겠어요? 균형 맞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알았죠? 자, 성종이 이렇게 즉위하면서 사림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키워내서 훈구와 균형 잡았다라는 걸 우리 앞에서 봤고, 귀찮아, 그지? 그리고 이제 제도를 어떻게 정비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 나라에서 제도를 정비한다라는 건 나라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정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게 뭐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법이 있어, 법. 사람들한테 이건 하면 잡혀가요, 이건 하면 돼요, 안 돼요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지. 예를 들면 학교 가거나 또는 어린이집 갔을 때, 유치원 가고 했을 때 이건 해도 돼요, 이건 하면 안 돼요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 안 가르쳐 주셔? 주세요. 그게 규칙이잖아, 그치? 그 규칙을 처음에 알아야 사람들하고 사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어요. 법이 마찬가지예요. 규칙이나 서로 어떤 것들이 있기 전에 법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이건 국가의 기본이 되면서 당신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알겠어요? 꼭 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막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든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말고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일단 법을 알려줬고, 우리 제도라는 걸 얘기할 때는 법이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 조선은 이것이 기본이 되는 국가였어. 무엇이냐? 바로 성리학이라는 거. 성리학?
유교라는 건데, 유교에서는 예전에 기찬이한테 얘기했었는데, 신라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충과 효를 강조한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게 유교의 기본이거든. 근데 이 유교의 기본인 내용에서 좀 더 들어가서 집에서부터 열심히 유교적인 것들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해. 즉 예의가 있어라 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예의 있어야 된다. 그 예의 있는 국가의 예의 있는 법이다 해서 예법을 정리했어. 또한 이곳에 가면 이게 있고 저곳에 가면 저게 있다. 이곳은 사람들이 어떻고 이곳에 유명한 사람은 누가 있고 이곳에서 어떤 특산물이 나오고 하는 무엇? 이것을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리를 정비를 했어. 그래서 어디 지역 구분이 확실하고 그 지역 가면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알겠어요? 어, 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정비를 했는데, 자,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백성들에게 알려주거나 또한 딱 정한다? 책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써낸 거예요. 자, 법은 조선이 이제 예전부터 법을 막 태정태세 문단세 내려올 때까지 7대 왕 그리고 성종 9대 왕까지 내려올 때까지 법을 차근차근히 정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완성을 시킨 거야. 누가? 성종이. 완성하다 할 때 성이야. 알았어요? 성종이 조선이 앞으로 꼭 지켜야 될 기본이 되는 법이야. 이 법에서 나중에 조선이 쭉 몇백 년이 더 유지가 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돼? 귀찮아? 이 법이 기본이 되고 거기서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거야.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거. 이 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국대전이라고 얘기해. 들어본 적 있어요? 괜찮아? 들어봤어요. 경국대전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법 말고 또 이제 예법이 만들어지는데, 예법은 쉽게 얘기하면 국가의 행사야. 왕이 주관하는 국가의 행사일 때 어떤 책이 나오냐면 국조오래의라는 책이 나와. 국조오래의 몇 가지로 나눠져 있을까? 여기에 힌트가 있어. 5개? 5개. 5개의 예법에 관련된 책이다라는 거지. 국가의 5가지 예법에 대한 책이다라는 거. 왕이 주관하는. 그리고 이제 지리가 있어요. 지리 같은 경우에는 동국, 우리나라를 동쪽에 있는 국가다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거든. 그래서 우리를 동국이란 말을 많이 썼어.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책이 나와. 동국여지 승남은 각 도, 우리 지금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거 있잖아. 각 도에 유명한 인물들, 거기에 누가 사느냐, 인물들 또는 지리, 풍속, 그 지역 사람들은 뭐 말이 어떻고 뭐 좀 성향이 세고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등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야. 이것을 동국여지승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에게 법이 무엇이다, 국가에선 이렇게 행해야 되니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집에서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즉 집을 우리가 가라고 얘기하잖아. 집 가자. 알아요? 집에서도 너희들이 이걸 기본으로 살아라. 예전에 세종대왕이 알려주셨던 게 있어. 세종대왕이 그림으로 했었던 삼강행실도 기억나요? 네. 삼강행실도 3가지 꼭 지켜야 되는 행실에 대한 그림이야. 그림으로 알려줬던 걸 이제 국가의 행사는 이렇다라고 글로, 책으로 정해놓은 거지. 자, 그리고 지리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알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제도 정비를 하면서 조선이란 나라는 이런 법을 지키면서 이러한 국가를 행사하면서 이렇게 지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정비를 하셨대. 알겠어요? 그래서 성종의 즉위, 어떻게 즉위했는지, 그리고 성종이 무엇을 정비했는지 오늘 이렇게 알아봤어요.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